자, 이렇게 지금 장기간 또 배치가 이뤄질 정도로 중동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일본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 김대영 의원. 예.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뭘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본이 네. 일단은 패전국이었고 또 한 가지 전범국이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평화헌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렇죠. 공격용 무기 수출을 상당히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살상 장비, 그러니까 살상 무기와 관련된 거를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보다는 예.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일종의 이제 비물리적 그런 장비들만 수출했다라면 네네. 지금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 이제 모가미급 호위함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호주 해군의 차세대 군함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저런 법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채택은 했지만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아. 싹 다 풀어버린 겁니다. 저런 호위함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빗장을 열어줬다는 건데 그럼 전투기나 뭐 미사일 이런 공격 무기들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이렇게 법 개정을 한 이유는 예. 수출도 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저런 법 때문에 같이 공동 개발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법 개정을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지금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네. 지난 4년간 무기 수출국 이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탑10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은 50위 미치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무기들은 너무 일본 환경에 맞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수량이 작다 보니까 네네.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접근을 못 했는데 예, 예. 이번에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수출도 길을 열려졌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호주 해군이 저 일본이 만든 모가미급 호위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때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때 우리의 뭐 양대 조선소, 뭐 HD 현대중공업, 네. 하나오션 그때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에 들어갔었어요. 아. 그런데 이 모가미급이 예. 사실 우리 해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차기 호위함 대비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외형만 보시면 네. 뭐 밖에 드러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틸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저 보면 이게 뿔 같은 게 달려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예요? 유니콘인 그 뿔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기에 보면 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여러 전자 장비들을 네. 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이 작고 그다음에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뭔가 무인 수상정이 나오죠. 예. 저렇게 이 모가미급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 기뢰 제거에도 사용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자동화돼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시스템들도 예. 사실 우리가 제안했던 우리 차기 호위함보다는 훨씬 좋았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제안을 해서 도전장을 내는데 결국 일본이 된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살상 무기까지 수출 빗장을 풀면은 예. 우리 그 K방산에도 경쟁력 측면에서 좀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부분은 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몇 개 무기 체계가 있어요. 뭐 레이더라든가 방금 보여드렸던 군함이라든가 이런 점은 분명히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갖고 있는 네. K9 자주포, FA50, 뭐 KF-21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일단 일본산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일본 자위대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군이 쓰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렇군요. 가격도 비싸다. 예. 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대영 평론가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현상 교수님, 어쨌든 일본은 그 전쟁 이후에는 평화주의라는 그 근거에 기반해서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가 이제 살상 무기를 빗장을 푼 거니까 이게 혹시 전쟁 가는 국가로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무기 수출까지 이제 허용이 되게 되면 이제 이 평화 헌법 체제를 이제 허물어 버리고 이제 보통의 국가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이렇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호주에 100가지 지금 수출하게 되는데 이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최대 수출액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일본의 이제 강경파인 이 다카이지 총리가 예. 취임 6개월 만에 이제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이제 방위 산업의 주요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살상 무기를 수출을 허용함으로 해서 평화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보통의 국가로 즉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간다는 것이 이제 지역 내에서 어떤 군비 경쟁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네. 위험 요소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일본이 또 군함을 수출하는 게 전후 80년 정도 기간 동안 없었던 일인데 이게 또 성사됐고 딱 이런 움직임까지 있다는 거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